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감이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확신을 갖고 문제 풀 수 있는지 한번 잘 참고해봐. 자, 일단은 내가 어떤 유형의 지문을 마주하던 간에 어떤 독해의 태도를 가져달라고 했지? 첫 번째 문장을 시간이 없다고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지? 필자가 A와 B라는 핵심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그 정도는 반드시 잡아달라고 했었어. 이해되지? 그리고 보통 빈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앞에 이런 진술이 있고 그리고 뒤에 빈칸이 뚫려져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아? 1번을 넣어봐, 빈칸에. 그지?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야. 괜찮은데? 라고 판단해. 그럴 수 있잖아, 맞지? 2번을 넣어봤어. 아, 요 놈은 좀 애매한데? 라고 해. 그지? 그리고 3번을 또 넣어봐. 넣어봤는데 아, 이놈도 맞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치? 그리고 4번을 넣어봤더니 와,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 그치?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5번은 넣어봤더니 와, 얘는 진짜 지문에서 봤던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아. 진짜 5번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정답을 5번으로 찍었다라고 판단을 해볼게. 잠깐만. 지금 이렇게 푼 아이는 어떻게 접근을 한 거니? 1, 2, 3, 4 선택지보다는 5번 선택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5번을 찍었잖아. 뭐 한 거야? 각 선택지들마다 저울질, 비교, 확률 싸움을 한 거지. 야, 확률적으로 접근한 거는 감이야, 확신이야? 아니야. 확률적으로 접근했다는 건 100%가 아니라 이거일 것 같다. 이거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감적인 접근이야.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수능은 엄밀하게 정말 치열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감이 아니라 확신으로 풀 수 있는 그 논리 구조가 있다고. 알겠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걸 몰라서 자꾸 잘못된 정답을 고르게 된단 말이야. 이해 가능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확신을 갖고 선택지를 소거하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이냐. 자, 판단해봐. A, D의 빈칸이 뚫려져 있다라니까? 자, 나는 보통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A 뒤에 빈칸이 뚫려 있잖아. 맞지? 그럼 빈칸은 뭐와 관련된 정보를 넣어줘야 돼? A와 관련된 정보 넣어줘야지. 그지? A 뒤에 빈칸이 뚫려져 있는 거니까. 괜찮지? 자,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필자가? A가 B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다시. A가 B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니까? 질문? 빈칸에는 무슨 정보가 들어가줘야 돼? 그렇지. B라는 정보가 들어가주는 게 맞다고. 알겠지? 자, 다시 뭐라고? B라는 정보가 빈칸에 들어갈 말이구나 라고 지금 내가 뭐 한 거야? 빈칸에 들어갈 말을 확정 지은 거야. 무엇을 바탕으로? 주제,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됐지? 이제는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각각의 선택지에 B라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줘야 돼. 물론 고3 영어에서는 절대로 B라는 말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선택지를 소거할 때도 논리 독해가 요구된다고. 왜? B라는 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재진술,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되어져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알겠지? 요즘에 선택지로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하는 게 수능 영어의 트렌드야. 심지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아니? 요즘에는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것에도 집중을 하는 거는 맞아. 그게 전통적인 수능 영어의 패턴이었거든. 근데 요즘 어떻게 조금 더 까다롭게 내고 있냐? 마치 정답을 오답인 것처럼 꾸며내는 정말 출제 기법이 고도화되고 다각화되진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 감의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확정 짓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조금 판단해보는 연습을 해줘야 되겠구나가 머릿속에 잡혀져 있고 그게 체화가 되어야만 낯선 지문을 푸는 의미가 있다고. 언제까지 너희들이 양치기로 감의 요소로만 모든 문제들을 접근할 거야.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이야. 알겠지? 내가 너무 화냈니? 집중 잘 하고 있니? 그래. 조금만 피곤해도 집중해봐. 딱 한 지문만 더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다음 지문으로 가볼게. 뭐라 써있니? 2025년 수능이야. 33번. 올해 치루어졌었던 수능이라는 거야. 오답률 몇 등짜리 거 갖고 왔어, 내가? 1등짜리 거. 무려 81.6%가 잘못된 정답을 찍어서 틀린 지문이야. 말도 안 되겠지, 그지? 그래도 쫄지 말고. 지금은 OT 수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고 어떻게 빈칸에 들어갈 말을 확정 지을 수 있는지 그 방향성만 너희들이 확실하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해보자. 다시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단단하게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알겠지? 살짝 브레이크 밟아도 된다라고 했어. 가보자. Giving client sufficient opportunity. 고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 To react to your designs while in progress. 진행 중인 너의 디자인에 반응을 제공할 기회를 주는 것은요, is a key to professional success. 전문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라고 하네. 성공의 열쇠니까 플러스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네. 그지? 어떤 소재가 플러스래? 고객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거? 당신의 디자인에 반응할 기회를 주는 게 성공의 열쇠래. 이제 뭐 해달라고? 아, 이제부터는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한번 기준을 딱 단단하게 잡아달라고 해야겠지. 쌤을 한 번만 써볼게. 참고로 여기서 쓰는 거는 실제로 문제에서 쓰라는 거기보다는 내가 머릿속에서 어떤 정보들을 저장하고 독해를 하고 있는지를 가시화시켜주는 거일 뿐이야. 알겠지? 가보자. 다시.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는 뭐였냐면, 고객이 디자인에 반응을 해주는 것 자체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즉 플러스입니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어야 돼. 알겠지? 자, 두 번째. Similarly 나왔네. 판단해봐. 비슷하게야. 그러면 앞뒤간의 진술은 맥락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럼 뒤에도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내 디자인에 반응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고. 알겠지? 그 믿음으로 읽어나가야 된다. 가볼게. 비슷하게 involving prospective building users as well as clients. 고객들뿐만 아니라 장래, 즉 미래의 빌딩 사용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요 라고 했네. 다시 믿음이 뭐라고? 앞뒤는 무슨 말일 거라고? 같은 말일 거라고. 고객을 왜 참여시키겠니? 고객을 왜 참여시키겠니? 그렇지. 참여해서 내 디자인에 어떤지를 반응해 주세요. 반응해 주기 위해서 참석시킨 거겠지. 이해돼?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연결사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즉, 쉽게 말해서 참석시켜서 반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is even more valuable in the long run. 장기간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플러스 감정까지 반복되는 거 보이지? 오케이. 자, 두 번째. say라는 표현이 나왔네. say는 말해주세요라기보다는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이제부터 내가 말할 게 뭐냐면 이라는 느낌으로 앞진술에 대한 예시를 얘기할 때 이런 동사를 사용해줘. 알겠지? 해볼게. 즉 예를 들어서 your client, 당신의 고객은 is a large corporation, 큰 회사입니다. such as a healthcare provider.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 제공자들과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라고 하네. 뒤로 가봐. while, 동안의 반면에라는 뜻이지. The hospital administration may serve as your client. 병원 행정이 당신의 고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혹은 동안에 Note up the perspectives of administration personnel. 의심할 여지 없이 행정직원들에 대한 관점은요. 잠깐만. 병원 행정이 직원이라고, 고객이라고 했으니 행정직원은 나의 고객이 되는 거겠네. 맞지? 즉, 내 고객의 관점은요. will differ significantly 라고 했네. 잠깐만, 어떤 정보가 드러났어? 고객의 관점은 같을 거라고 다를 거라고 많이 다를 거라고. 다시 고객의 관점이 다를 거래. 질문? 그럼 내 디자인에 대한 반응이 똑같겠니? 다르겠니? 다르겠네. 이해돼? 지금 핵심 정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저렇게 다르다. 빨간색으로써 드러났잖아. 맞지? 그럼 한 번만 써볼게. 고객이 디자인에 보이는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react, 반응을 보여야 되는구나.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각각의 다른 피드백들을 통해서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즉, 다시 해볼게. 그럼 관점들이 다르다고요. From those, 누구 것들과. 여기서 대명사 집중해. 앞에 복수명사는 요놈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지? 해보면 의사들, 인턴들, 레지던트들
간호사들 그리고 다른 의료 직원들의 관점과는 다를 거라고요. Who use the building regularly. 규칙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거라고. 그래, 각각의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맞지? 이제 뒤로 또 넘어가 보자. In addition, 게다가 the experiences of patients and visitors. 환자들과 방문객들의 경험들. Who use the building irregularly. 불규칙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험은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난 거냐면 often as a result of life-threatening emergencies. 삶에 위협을 주는 그런 비상 상황의 결과로서 종종 있는 그들의 경험은요. 뒤에가 중요해. are altogether different as well.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릅니다라고 하네. 잠깐만. 다릅니다라는 말 처음 보니? 아닐 텐데 위에서 나타난 핵심이었잖아. 다르다. 아, 역시 핵심 정보는 반복될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논리 독해가 한 번 더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맞지? 그래. 지금까지 다시 무슨 얘기 했었다고? 고객들이 각각 다른 반응을 줄 거야. 그래서 좋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맞지? 오케이. 자, 그럼 뒤로 한 번만 가보자. 그 다음 가볼게. Understanding how each type of user experiences the current medical environment까지만 해보자. 어떻게 각각 종류, 각각 유형의 유저들이 현재 의학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요? 라고 했네. 질문. 각각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대, 유저들이. 형태가 각각이래, 유형이 각각이래. 질문. 각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말은 그들의 관점은 똑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라는 얘기로 판단할 수 있겠지. 키워드는 반복된다니까. 맞지? 즉, 뒤로 넘어가 볼게.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how each reacts to your prospective designs. 당신의 미래의 디자인에 어떻게 그 각각의 사람들이 반응하는지를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은요? 라고 했네. 그래, 각각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들이 똑같이 반응해준다, 다르게 반응해준다. 다르게 반응해준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즉, 이렇게 다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요, inevitably produces a better building. 더욱더 나은 건물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해서 플러스까지 꾸준하게 반복이 되는 걸 느끼네. 이해되지? 그래. 다른 반응을 이해하고 취합하는 거는 좋다고. 납득되지? 오케이, 뒤로 가보자. People are likely to be more satisfied with the new buildings or addition. 사람들은 새로운 건물이나 추가되는 것에 더욱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 그리고 뒤에 if라고 해서 조건을 걸었다. 만약 그들이 빈칸이라면요. 라고 했네. 여기서 they는 people 그 자체를 지칭해주는 표현이지. 자,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만 살펴보자. 만약에 빈칸이라면 만족할 거래. 자, 이러고 하나하나 넣는 건 뭐라고? 감에 의한 행위라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판단해봐. 좋으려면은 빈칸해야만 하는 거야. 맞지? 플러스라는 방향성 드러났어. 납득하지? 그럼 뭐야? 무엇을 한다면 좋을까? 그렇지. 고객들이 내 건물, 내 디자인에 반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로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돼? 이게 바로 핵심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확정짓는 표현이라고. 플러스 가지고 있는 소재를 그대로 넣어줬으면 됐다고. 플러스와 관련된 특징을 그대로 넣어줬으면 됐다라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어떻게 판정 지어줘야 되냐? 그들이 내 건물에, 내 디자인에 반응을 해준다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알겠지? 이게 바로 논리적으로 읽는 거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주제를 바탕으로 정한 다음에 선택지로 가는 훈련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럼 뒤로 가봐. For a large institution. 큰 기관들에게 있어서는요. this는 안맥락 자체를 가리키겠지? 이것은 can translate into increased productivity. 뭐래? 이에 있어서 증가된 생산성으로 translate,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 생산성이 증가한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라고. 그래, 플러스가 쭉 이어지고 있잖아. 그리고요, reduce absenteeism, less turnover, and lower cost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해주면 돼. 알았지? 자, 일단은 뭐 했어?
논리적으로 글을 읽은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정보를 확정지었지. 뭐 해주면 돼? 이제 뭐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야? 선택지에 고객들이 내 디자인, 내 건물에 반응을 해줬을 때 그 반응이라는 정보를 찾아주면 되겠네. 이해되지? 맞지? 가보자. 1번부터. Have been engaged in multiple design training sessions. 뭐라고 하냐면 다양한 디자인 훈련 세션에 참여되어지는 것이요. 야, 반응만 해주라고 했지 디자인을 훈련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 맞지? 마치 키워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무관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1번은 소거해주면 돼. 알겠지? 반응이라는 얘기가 없었잖아. 납득 가능하지? 반응 얘기가 없으면 소거해라. 있으면 정답으로 찍어주면 돼. 두 번째 거 가봐. Are given the opportunity. 기회를 받습니다. To draft a new design. 새로운 디자인을 새롭게 초안을 그릴 기회를 줍니다. 라고 하네요. 2번으로 찍어서 오답을 찍는 학생들이 많았어. 오답의 패턴 중에 하나야. 왜? 이 표현이 낯설지 않거든. 익숙하거든. 몇 번째 문장에서 봤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봤거든. opportunity라는 단어가 있었잖아. 맞지? 자꾸 너희들이 독해가 안 되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확정짓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익숙한 표현들이 있는 거를 정답으로 찍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질문. 그들이 뭐만 해주면 됐어? 내 디자인에? 반응만 해주면 됐거든? 이해되지? 근데 그들이 무슨 기회를 얻는다고? 새로운 디자인의 초안을 그릴 기회를 준다고? 아니, 디자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반응만 해주면 됐었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2번도 무관하구나 라고 체크해주면 된다. 맞지? 자, 그러면 3번 가보자. Have established trust. 신뢰를 쌓아나간다고요. With the building designers. 빌딩 디자이너들과. 아니,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야. 그냥 뭐를 해주기만 하면 돼? 반응만 해주기만 하면 됐어. 맞지? 그럼 제껴. 4번 가봐. Have been consulted. 아, 이 표현이 참 어려웠다. 상담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지. 뒤로 in the design process. 디자인 과정 안에서요 라고 하네. 아니, 도대체 상담이 뭔 말이야? 도대체 와닿지 않는 표현인데 실전에서는 어느 정도 해주면 좋아? 아, 잘 모르겠다 하고 바로 넘어갔으면 됐다고. 알겠지? 자, 5번 가봐. Share their perspective. 그들의 관점을 공유합니다. On the building. 빌딩에 관한. With each other. 서로에게. 아니, 관점을 공유해 준다라는 건 반응을 제공해 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근데 뭐가 잘못됐니? 야, 고객들끼리 관점을 제공하는, 관점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에게? 내 디자인에게 그냥 반응을 제공해 주라는 거지. 서로 공유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정답은 5번까지도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해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몇 번 찍는 게 최선이야? 4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왜 4번이 정답이느냐? 이것까지만 한 번만 판단해보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컨설트라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 너희들이 떠오르는 표현들이 조금 있을 거야. 가장 떠오르는 게 뭐야? 직역은 상담하다야. 상담하다. 근데 잘 봐. 이거 상담사 입장에서 상담을 해주는 거거든? 납득돼? 그럼 이게 어떤 뜻으로서 판단이 되어져야만 하냐면 상담을 해주려면 뭐 해야 돼? 고객들, 즉 환자들 혹은 고민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 이야기를 들어주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납득해? 근데 이거는 뭐야? have been consulted이기 때문에 수동의 표현으로서 4번 선택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럼 뭐야? 이거를 반대로 꺾어주면 되겠네. 이게 능동의 표현이었잖아. consulted는 상담을 받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 잘 봐. 그러면 고객이 상담을 받아. 누군가가 상담을 받아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내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뭔가 해결책을 받아야 되지. 다시. 상담을 해주는 거는 이야기를 들어준 다음에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거고, consulted라고 해서 상담되어진다, 즉 상담을 받는 거는 내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해결책을 받는 행위라고. 다시, 그럼 여기서 있는 have been consulted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상담을 받기 위해 내 이야기를 들려주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조금 어려웠어. 그럼 뭐야? 들려주다를 판단해주면 뭐야? 그 디자인에 대한 반응을 들려준다고, 알려준다고. 이렇게 해서 같은 말로서 판단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대체 이 지문에서 상담이 뭔 상관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상담을 해주는 거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고, 상담을 받는 건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결책을 받는 행위다. 수동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려주다라고 캐치를 해주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